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네, 아쉽게도 오자 하락 전환이 됩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하락폭, 그러니까 장중 저점이 조금 더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전기, 전자 섹터와 운수,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1% 약세, 현대차, 기아도 3% 더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젠이 다시금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쓴 흐름들로 일정 부분 잡아주고는 있지만 오늘 좀 여의치 않은 흐름들 전반적인 섹터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 밸류업 지수 발표 이걸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보험, 금융, 증권, 통신 sek터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흐름들 좀 대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이네요. 자, 오늘 오후 1시 둘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이거든요.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거래 만에 조정받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이고요. 오늘 코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나타나네요. 양 시장 모두 현재 장중 저점 부근이다. 일중 차트로는요. 그렇게 보여지고 이 코스피는 2포인트 전거래 대비 하락하면서 2678선에서 움직이고 이 코스닥은 765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코스피 수급 상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일중으로 봤을 때 장중 저점 부근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451억 원 매도로 전환되면서 이제 매도의 폭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 섹터를 팔고 있는 흐름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고요. 기관 쪽에서는 1,600억 원 넘게 매물을 내놓고 있고 개인이 나홀로 사고 있습니다. 1,943억 원 저가 매수를 어떤 쪽으로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나타나는데요. 양 세력이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팔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개인이 역시 나홀로 매수를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하고 있는데 1,292억 원 정도 나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K전력에 대한 힘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K전력의 호황이 10년, 최소 10년 정도 이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부터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K전력은 좀 부각이 됐던 바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연간 투자액이요. 2020년도에는 2,3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6,3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현재 이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왜 이렇게 K전력의 부각을 받느냐? 다 AI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전기차가 보급 확대되고요. 그리고 신재생 발전 설비가 확충되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전력 시장은요, 미국 시장이 단연 그 전력 시장의 산업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보면 됩니다. 미국 내 송전 케이블 길이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20년 77만, 이게 CKM이라고 돼 있는데 서킷 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통신이나 전력망 단위의 요 단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이 77만이니까 약 10년 뒤에는 90만 서킷 킬로미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소 10년간 K 전력 시장의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 전력기기 시장의 공급이 부족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설비 이런 쪽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늘리는 것을 약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 시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고압 변압기나 아니면 승합기의 리드타임 같은 경우에는 뭘 뜻이냐면 주문을 해서 인도하는까지, 주문해서 인도하기까지 그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2배에서 4배 정도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한국 기업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쪽에서도요, 한국산 변압기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였는데 이게 올해 4월 누적 기준으로 17% 이상 뛰었거든요. 약 3배가 성장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이고 중대형 변압기나 소형 변압기나 이 크기에 상관없이 한국산 제품이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선제적으로 설비 투자도 하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 대비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최소 10년간 호황은 문제 없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KB증권의 분석 리포트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이 이슈입니다. 오늘 테마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도요. 전기차 화재가 나타나면서 배터리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요, 누액이라고 해서 이게 새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폭발도 되고 화재 위험성도 큽니다. 그런데 고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액에 대한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 성능도 좋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0도씨 이하인 저온이나 60도에서 100도씨 정도 되는 고온에서 그 전류가 잘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전도라고 하는데 배터리 내에서 전류가 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도 성능도 우수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고체 전해질 사이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3사보다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온도 질세라 2028년까지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사 중에 1등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요. 2030년까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3사는 이렇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도요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1위입니다. 여기는 1990년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건수도 1000건이 넘어갑니다.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도에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배터리 시장에서 1위인 CATL, 이거 중국 거죠.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소량으로도 양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로 안정성 부분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상용화가 격돌하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K뷰티입니다. K뷰티가 사실 스킨케어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색조 화장품도 잘해요. 이렇게 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국내 화장품 실적을요. 이걸 보니까 색조 화장품 이 생산 금액이 늘었는데 1년 새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작년 미국에서 색조 화장품의 수입국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1등이었습니다. 점유율이 21%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액 역시 1년 새 71%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는 실적 성적표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색조 화장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 지난달 8월이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색조 그 원료사이거든요. 센시어투 뷰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개발하고 색조 그 원재료 이거를 이제 개발하고자 이런 부분을
보인 거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색조 브랜드입니다. 어뮤즈 지분을 100% 인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발빠르게 색조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K뷰티의 흐름들 최근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킨케어에 이어서 색조 화장품도 우리가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자,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기량을 좀 갈고 닦아야 될지 그 주식 전략 노하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1313 챌린지에서도 오늘 가능성 있는 종목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좀 오후장 꼬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축 처져서 맞습니다. 양시장이요 장중 저점 부근에 있습니다. 예. 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네, 지금 시장은 과대 낙폭 순환매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시장은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물량들이 시가 마른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이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하방에서 따라 올라오는 과대 낙폭의 섹터에서만 일시적인 이제 단기적인 물량만 움직일 뿐이지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상반기에 움직였던 전기전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자동차 업종과 기계 조선까지도 지금 현재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마켓나우 3부 시간대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전략적인 이 모멘텀, 전략적인 이 시장의 이 포지션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또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자 마켓나우 3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은 또 유튜브 재방송으로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은요, 조금 전 우리 앵커님이 오늘도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을 전략적인 분석을 좀 해드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 이유는 뭐냐? 주식은 매매입니다. 거래입니다. 주식을 거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꼭 여러분들 이 된장과 고추장처럼 쿡 삶아서 구워 먹는 것처럼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국내 시장은 현재 지금 양 시장 모두 다 역배열의 단기적 모멘텀만 움직이는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의 지금 흐름, 자 매크로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아침에 약간의 갭상승 플러스 출발 이후에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많지는 않지만 450억에 1,700억의 매도 물량, 개인만이 지금 현재 2,000억을 좀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1%대 약세 흐름과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3%대, 3.6%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랜만에 삼성물산과 신한지주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행보 상태에서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전장에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냈다가 오후장 되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대금이 5조 8천억입니다. 자, 그만큼 거래대금이 이만큼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쯤 되면 보통 6조 5천억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 상승 종목수가 좀 많다면 지금 이 시간대 7조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 시장대로 간다면 올해 이번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6조 원대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수 517개, 하락 종목수 345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플러스 0.13 출발 이후에 갭상승
상승에 강보합 출발에 오늘 음봉을 두드려 맞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755개, 기관은 550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현재 거래 대금은 4조 7천억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연중 지금 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한 6조 원 아래에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의 강세의 흐름을 보였었던 2차 전지들은 자,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자, 1일 차나로 끝날 수 있는 방향대로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연 3%대, 엔캠 2.5%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반대로 오늘 오전장에 이 에코프로 비엔과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를 앞두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이어졌는데 어제는 에코프로 비엠의 승리, 자, 오늘은 알테오젠의 승리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는 765.37 마이너스 0.50에 상승 종목수 654개, 하락 종목수 지금 현재 895개, 900개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도찐개찐 같은 마음으로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번 달은 거래 대금이 양지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매매 들어가는 방법을 잠시부터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과 시총 상위주를 파트너님께서 봐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네. 업종 상위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섹터를 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업종 상위 보면 1등 그룹 지주 보이시죠? 가장 강한데 LG가 7.46%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대기업 쪽에서 재계 쪽에서 밸류업 그런 기대감이 예, 있는 예. 상황이고 그렇죠. LG그룹의 지주사인 LG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GS, CJ, SK 이런 또 관련주들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흐름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밸류업 지수로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곧 발표가 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그러면 관련주로 보험, 금융 그리고 증권 섹터도 다 여기에 물려 있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흐름들이 오늘 업종 상위에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낙폭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실적 개선 이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또 화학주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와 연결돼서 실적 테마 중에 화장품 섹터, 예, 그렇죠. K뷰티의 힘을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적 테마에서 2등, 그 밸류업, 고배당 이런 쪽으로 PBR 관련주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장기 테마는 코로나19, 엠폭스 이런 부분 때문에 진단 키트가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스핀을 맞습니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세 가지 테마를 알아볼 텐데 첫 네. 번째 실적 테마에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PBR 관련주입니다. 맞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예. 예,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주는 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오늘 예. 매수가 유입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뭘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저 PBR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보험, 생명, 은행뿐만 아니라 그룹 지주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금 현재 밸류 관련돼 있는 이 정책은 정부 정책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부 소관에 있는 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양수 겸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은 대왕고래 쪽의 한국가스공사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보시게 되면 정부입니다. 정부가 26.15%, 한국전력이 20%, 그리고 국민연금 8%, 우리사주 2% 들고 있는 만큼 자, 한국가스공사는 어디 거다? 지금 나라의 이 소유의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이 지금 밸류 관련돼 있는 이 지금 모멘텀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의 이 또 대왕고래 관련돼 있는 큰 이슈가 정부 정책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견되고 있고 특히나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양음양 그리고 데드콜로스에서 가파르게 이제 골드크로스 이후에 지금 현재 종고점의 매물을 좀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봉의 양음양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재료가 상존되어 있다 보니까 눈치 보기보다도 지금 매집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큰 폭의 상승보다도 오히려 더 이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번 슈팅 이후에 차익 매도가 나오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입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부담이 된다면 꼭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22일선이라든지 23일선, 다시 말해서 21선까지 떨어진 다음에 트릭 음봉을 주는 바깥에 22일이라든지 23일까지 꼬리를 달았을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 지금도 좋지만은 오히려 더 이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테마에 오히려 더 향수가 더 깊기 때문에 자, 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좋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좀 들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급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11선까지 이 급락 이후에 오늘 장중에 5일선 걸치면서 지금 살짝 저항받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좀 여러분들 가까이 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캔들이 플러스 2.57% 5일선에 하고 11선 5일선에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하죠. 5일선 뚫어주면 들어갈 걸, 뚫어주면 들어가는 게 좋을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영망치에 5일선에 붙여 있으면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아침 되면 5일선이 아침 되면 캔들이 5일선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5일선에서의 대기 매수의 지지 캔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일 꼬리가 달면 더욱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영망치 바디가 없는 윗꼬리가 달리면 X, 반대로 종가 기준에서 5일선에 딱 붙어가지고 윗꼬리가 있더라도 붙어서 맞추면 따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종가 배팅 한국전력까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엄청 걱정하고 있는 게 8월에 그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라올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전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다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저는 또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매 관점에서 또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캔들을 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제 말씀해주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왕고래 테마를 제외하고로도 미수금이 축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장기 테마. 이제는 진단 키트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라는 걸 2대1 스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장기 테마의 이쪽 장기 테마 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뭐 약국에 가시게 되면 품절 현상 이후에 이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지금도 수요가 딸릴 만큼 찾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선반영 이후에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전략적이라고 전부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단키트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전 종목 대비 지금 낙폭이 빠져 있는 그 위치가 현재 41선까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 종목들 8개에서 10개 종목을 하나 둘씩 다 찍어보시면 대부분이 61선에 걸치냐 아니면 61선이냐 아니면 91선이냐 101선, 121선까지 낙폭이 순서로 빠져 있는 게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제는 그나마 덜 빠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해서 같이 빠지더라도 덜 빠지는 종목들이 좋다. 대기 매수가 붙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종목이 오히려 더 올라갈 땐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젠 같은 경우에는 엠벅스 코로나 재유행에 미국서 백신 신규 승인까지 소식 다 들리면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 41선의 지지 캔들이 난다면 여러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조금 다음 주 되게 되면 선반영이 날 수 있는 모멘텀의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 긴 연휴 동안에 확진자 수 늘어날 거라는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한 찌라시 같은 이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천천히 접근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그러면 얼마나 낙폭 가대를 이동평균선 서더 있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대표적으로 61선 위에서 있는 종목이 두 개 종목입니다. 수젠텍과 그리고 랩지노믹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랩지노믹스까지 여러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보시게 되면 지금 다른 종목들 수젠텍과 랩지노믹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61선 아래에 있는데 두 개 종목은 61선 위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현재 61선, 41선에 맞물려 있는 이 두 개 종목은 이 자리에서는 지금은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빠질 만큼 빠졌고 V자 반등이 빨리 가능한 종목으로 두 번째 랩지노믹스는 미국의 FDA 천연두 백신의 엠폭스 예방 허가까지 받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덜 빠졌고 그리고 V자 급등도 지금 현재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는 3일 정도 나눠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한 번에 V자 반등은 아주 가파르게 날 수 있는 이제 과대 낙폭 V자 급등을 노리는 전략적 종목. 첫 번째는 시젠, 두 번째는 렛지노믹스를 분할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단기 테마까지 볼 텐데 1등이 STO 섹터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미술품 등을 기초로 해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22대 국회에서 법제화하면서 좀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심리가 맞습니다. 오늘 어제 관련주에 뉴스가 깃들어 나왔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봐야지 유리할까요? 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본 제일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종목은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터리인데 여러분 첫 번째 보실 종목은 갤럭시아 SM입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출발했고요. 장중에 27%까지 올랐는데 지금 현재 24%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내용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건 법제화에 건물살 타면서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진단 키트의 종목을 접근하신 방법도 비슷했죠. 급등 이후에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급등이 또 나타납니다. 자, 갤럭시아 S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매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급등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들고 왔는데 지금 현재 망치를 내면서 급등이 났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 끝난 2시 10분, 20분에 만약에 상한가를 못 붙이면 오히려 더 급락할 수 있으니까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K옥션입니다. 역시 K옥션은 이 조각 투자, 미술 투자의 뭐 진심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16% 급등을 하고 있고요. 토건, 자, 증권 법자의 재개에 따라 가지고 상승하는데 K옥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2위를 하고 있고요. 자, 아트테크 자회사의 아트폼스, 옛 아르떼, 자, 아르떼 클립토를 통해 가지고 미술품, 자, 캘릭터의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든 이력이 있고 우리나라에 2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역시 이 연초에 급등했을 때 이후로 조정을 받고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20%대, 15%대 머물지 못하면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첫날은 이런 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관점과 조금 전에 이 진단 키트를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이 급락 이후에 급등을 할 수 있는 밑에 바닥에서 이 관점에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하고자 해서 들고 왔습니다. K옥션은 자, 오늘보다도 오히려 더 내일 개파락에 5일선 따라오는 자리에서 60일선 지지 나오는 자리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저 PBR 그리고 진단 키트, STO 테마까지 봐드렸습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데일리 스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만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둘째 날이 밝아왔는데요. 여전히 9월 들어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내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먼저 챌린지 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과 비슷한데요. 조금은 변경된 점들이 보입니다. 일단 13시에 진행되는 주간 수익률 13% 챌린지라는 점, 그리고 하루 최대 2종목까지 편입이 가능한데요. 방송 당일 14시 시가에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점이 여기서 있습니다. 원래는 전일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갱신을 했는데 이제는 매일 정오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을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오늘장 시세에 대해서 이 종목들에 대한 시세를 반영하기 위함이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당 목표가 1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전부 동일한데 매주 금요일 최종 누적 수익률이 발표되면서
성공과 실패 여부까지 알 수 있고요. 또 오랫동안 보고 싶은 종목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포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5종목까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종목들이 포트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4가지 종목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이 한 섹터의 2가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금요일에 소개했던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 어제 손절 라인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유한양행이 어제 리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문가님께서 당장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후에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 6.32% 챙겨가고 있고요. 이 유한양행 그런데 이 목표가 15만 원 선에 현재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 목표가 수정 필요할까요? 이후에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이죠. 항공주 쪽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대한항공 그리고 LCC 쪽에는 티웨이항공 제시를 해드렸고요. 수익률은 현재 0%, 0.17%. 오늘 장은 큰 폭의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 이 항공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313 챌린지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로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마켓나우 3부가 준비한 야심차게 준비한 1313 챌린지 오후 13시, 13시, 51시 주간 기준 13% 수익률 달성 저희가 시원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그 챌린지 포트에 종목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3종목을 리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자, 어제 아군의 음봉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분 좋게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앵커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이거 목표가 상향시켜도 됩니까? 추가적으로 네. 먹을 거리가 있다면 네. 목표가 상승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15만 원에서 16만 원, 만 원 추가적으로 좀 더 자신감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자, 말 그대로 유한양행은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항암제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특히나 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대감으로 먼저 6개월 동안에 좀 좀 아웃퍼폼 한 이후에 좀 세론봉이 좀 세론 뉴스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세론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번에 유한양행은 전혀 그렇지 않죠. 기대감뿐만 아니라 오른 것이 없이 오히려 더 좀 거북이처럼 좀 움직이다가 이번엔 이 갭상승 이후에 자, 오늘 승인 이후에 오히려 갭상승 음봉을 맞고 그 다음날 지지캔들에 오히려 더 이 8월 23일 금요일장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겠는데 이 자리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무슨 복수열전 하듯이 한이 맺히듯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 여파와 함께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이 모습과 하고 또 폐암학회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모멘텀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금 항암제 최초 승인이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가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1조는요. 앞으로 들어오는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에 있어가지고 너무 싸다. 아직까지 싸다. 그래서 목표가 15만 원에서 16만 원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유한양행 랭라자 FDA 승인 그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네. 주가 흐름 보니까 21일부터 지난달입니다. 어제 살짝 눌린 거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렴하다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아주 주셨고 쌉니다. 네. 게다가 목표가까지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올려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저희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16만 원 참고해 네.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편입된 챌린지 종목 2종목 항공주에서 뽑으셨습니다. 큰 종목, 작은 종목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이것도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자, 형과 동생을 데려왔는데 네. 둘 다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봉의 음봉이라는 거죠. 자, 항공주는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가 여러분들 밸류로 뒤따라오는 것 중에 직접적인 것은 항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말 그대로 대한항공은 올해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 원달러 환율이 10원 변동이 되면 약 280억 정도의
외환 평가 손익이 발생할 정도로 실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률이 환율이 100원 떨어진다면 2,800억 정도 온다는 거죠. 그만큼 대한항공은 지금 현재 지금 리스 비용, 비행기 이제 이 항공사들은 경유의 이제 유류비는 리스 경유비 유류비와 그리고 리스비는 달러 결제를 하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번 달 어찌 보면 요번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대한항공과 그리고 항공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은근슬쩍 슬금슬금씩 들어오는 이유가 추가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단봉입니다. 자, 5일선 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캔들을 보시게 되면 도치가 나오는 거 있죠? 자, 이동평균선 엉덩이 밑에 모두 다 있습니다. 자, 1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22선 눌림목 주지도 않고 현재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것은 현재 소화를 하고 있다, 손바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1시 20분이나 30분 정도에 좀 추가적인 이 외국인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자, 방송 들어갈 때만 해도 단봉에 망치였는데 좀 밀렸습니다. 자, 그린 후에 한 2시쯤 우리 방송이 끝날 때쯤에 자, 이 5일선에 걸치면서 끝났고 오늘 출발을 개파락에 호가 2개를 자, 먹고 던지고 출발을 했는데 단봉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것은 자, 여기 들어가시는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이 메이저 물량은 현재 환율 수혜라는 걸 알고 들어가고 있고 특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유럽 4개 노선을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의 운수권 확보를 통해 가지고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영업이익이 과시화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313 챌린지가 어찌 보면 단기적 또 관점도 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도 좋지만은 스윙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종목으로 선정해 왔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은 기존에는 좀 개똥이 같은 좀 밉상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셨다면 이제는 옥동자 같은 자리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이 탄력이 큰 이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또 우량한 종목들도 종목에 넣어놓자라는 관점에서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 아직까지 유효하고 충분히 자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비행기인 대한항공, 작은 비행기인 티웨이 항공 어제 챌린지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양 종목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다면 이건 이제 아군의 음봉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군의 음봉 이후에 시원한 양봉의 기둥을 뿜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1313 챌린지 포트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편입될 종목이 기다려지는데 첫 번째 종목은요? 자, 2개 종목 모두 다 알려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2개 종목은 자, 알테오젠과 알테오젠. 네, 맞습니다. 코스닥 1위 되찾았는데.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과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를 자, 여러분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알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을 좀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 드리자면 자, 무엇보다도 코스닥 1위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재밌는 일화를 좀 알려드리면 자, 과거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코스닥 1위 종목 했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1위 되고 나서요. 바로 2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따라오면서 이 기간이 거의 한 2년 6개월, 2년 7개월 정도 끌고 갔습니다. 분위기가 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셀트리온이 지금 과거에 셀트리온이 1등이 되면 2등 종목도 바이오 그리고 그 바이오 섹터가 거의 1년에서 2년 가까이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로 머물 정도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이 프로그램 상품들 그리고 ETF 상품들이 모두 다 몰려서 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총이 17조 4천억 그리고 에코프로 BM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17조 2천억입니다. 17조 1,934억인데 현재 두 개 종목의 이 바라보는 관점이 본질적 이유는 뭐냐? 역배열과 정배열입니다. 현재 흘러내리고 있는 역배열과 지금 우상향 패턴의 악성 매물이 없는 두 개의 종목의 시가총액의 차이가 지금 한 2천억밖에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다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상향 패턴에 악성 매물이 없는 우상향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배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가 된다면 2위, 3위, 4위까지도 우후죽순으로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에 있는 학회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멘텀, 특히나 9월 달에는 임상 3상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ADC 쪽의 SC 쪽도 여러분들 노릴 수 있고 특히나 알토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러 가지의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의 SC까지도 진행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7년과 2028년도에 멀티를 지금 현재 선반영 나는 시점이라면 오히려 더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은 현재 알테오젠으로 큰 수익을 한 번쯤 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알테오젠의 2년 뒤 여러분들 2년 뒤, 3년 뒤의 영업이익이 대부분이 지금 1조에서 1조 5천억 생각하고 있죠. 자, 마일스톤과 이 로열티를 계산하는 가격대가 2028년에서 2027년에서 2028년도에 1조 5천억의 평균 단가가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70조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신 알테오젠은 17조 너무 저렴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연초부터 우상향 패턴이 났던 게 지금 현재까지 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오버슈팅이 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 지금 9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키토르다의 3상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이제 말 되기 전까지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약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이 자금에 몰리는 쪽은 시가총액 1위를 계속 굳히고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 그것은 알테오젠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피아 주사, SC 주사 변경의 플랫폼 기술 이전 그리고 하반기 기술 이전 한 건 더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7조는 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목표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35만보다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0만 원에 그리고 손절가 30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2주 최고가 찍은 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꺾이지 않은 기세, 상승할 수 있는 추세 이런 거 보는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온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바이오 섹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도 업종,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챌린지 종목은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섹터를 보면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종목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업종의 전체적으로 업종별, 종목별로 위치를 파악을 해보면 현재 상반기에 2분기까지 강했던 섹터 중에 이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도 우상향 패턴이 다수가 좀 나고 있는 쪽이 화장품 쪽입니다. 오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먹고 있거든요. 자, 어제 갭상승의 도치 그리고 오늘 21선 골드 크로스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온다면 실리콘투도 오늘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첫날입니다. 자, 눌려 있다가 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이 J자 커브, 나이키 커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갭상승의 도치가 나왔죠. 전 고점에서 갭상승의 도치라는 것은 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시킨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제 십자의 도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걸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추세 종목들이 살아있는 쪽이 화장품이 의외로 정말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초에 강했었던 K
K전력과 K푸드는 대부분이 꺾여가지고 지금 현재 세르봉을 맞고 있는 반면에 화장품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로 이 종목 챌린지로 한국 화장품 제조로 들어온 이유가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신고가 흐름에 악성 매물이 전혀 없는 어제 장대 양봉과 오늘의 영망치 단봉의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만약에 내일 아래 꼬리가 달리는 단봉이 나온다면 아군의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요즘 지독한 시장이잖아요.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절대 안 가는 차별화 장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은 신고가의 종목들 그리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한해서 단기적 수익을 얻어야 되는 아주 지독한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의 양 시장의 양 섹터의 주도 종목을 오늘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 그래서 목표가는 오늘 추가적인 이 예전에는 9만 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써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드를 둬서 10만 원과 손절가 7만 원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도 보면 오늘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달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스닥 1위 되찾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 두 종목을 1313 챌린지에 반영했다라는 거는 강조해 주셨다시피 가는 종목이 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챌린지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넣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정 파트너님 오늘 이 마켓나우 3부 방송 끝나고 예. 공개 방송까지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네, 소개를 좀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네. 많은 성원이 또 있고 이 이데일리 측으로도 이 회사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전화가 와서 왜 오후 방송 안 하냐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장을 좀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뛰어가 가지고 2시부터 진행하고요. 그리고 매일 이런 방송을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당일의 수급 랭킹 5 종목을 가지고 수급으로 만들어진 골드크로스라는 주제와 함께 오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골드크로스. 그것은 골드크로스를 만들 때 개인의 매수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을 매수로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탑5 종목을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너튜브입니다.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을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나와서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핀 랭킹 탑 5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13 챌린지로 여러분의 그 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맞습니다. 지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 정무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여름이 역사상 가장 무더웠죠. 이 최악의 폭염이 잦아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선선해졌습니다. 근데 더위는 가셨지만 증시는 찬바람 걱정이 많습니다. 9월 국내 증시에 대한 증권사들 전망은 엇갈리는데요. 반도체, 화장품 산업 등 이 수출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경기 침체 우려, 기업 실적 추정치 하향 이런 이유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낮은 달은 9월과 10월이었는데요. 미국 대선까지 겹친 올해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피해서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를 사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이 배당주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감소할 때 유리하고요. 금리 인하기에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곧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는 것도 호재인데요. 최근 은행, 보험, 자동차 관련주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부터 LG, 포스코까지 재계는 밸류업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죠. 배당주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